6월 9일 수요일입니다. 낮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근 사건으로 보자면, 뭐 최근은 아니죠. 뭐 40년이 지났으니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광주 5.18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서서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영상이 차고 넘치지만 저도 간략간략하게 해서라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영상을 간단하게 남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판성 댓글이 붙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예상한 바대로 이런 분들은 조선의 일본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가 조선의 사대부층 또는 조선 양반층이라는 입장에서 그 역사를 감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보고 친일파다 또는 철저히 일본 입장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썼어요. 일본에 대해서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선 왕조는 뭐죠? 조선 왕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일본이 강도라면 조선 왕실은 자국 백성들을 노예화해 놓고 있는 인질범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같은 민족이다? 조선시대에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이 땅에 없었거니와 민족끼리 어떻게 서로 계급화 해놓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계급화를 해놓고 그렇게 자손 만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노비체제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민족이. 예를 들어서 북괴와 저는 북한을 구분을 하는데요. 공산주의 집단이죠.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격화된 신정체제를 지금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게 지금 북괴입니다. 저 북괴가 동포라고 한다면 동포끼리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원래 전쟁은 가까운 나라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가까운 집단끼리 일어나는 게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동포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일본에 대해서 악마화하게 되면은 조선은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스탈린이 이 땅에 공산주의를 이식을 할 때 반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구도를 이 땅에다가 만들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떠나가지고 아예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로 따져보고 사실관계로 따져보자. 그래서 조선에 대한 비판도 같이 하고 일본이 이 땅에 심은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게 훨씬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른바 쇠말뚝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게 대표적으로는 신용하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소위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도취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기고문도 올리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환단고기를 이제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쇠말뚝 신화론을 만들어낸 이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청량술 또는 군부대의 유격훈련용으로 쓰였던 레펠 이제 결속용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호랑이도 우리의 이 땅에 무언가 민족의 영 또는 정기가 서려 있는 영험한 동물인데 일제가 이제 사냥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조선 땅에서 조선 반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조선 반도에서 마지막 호랑이 사냥이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주 지역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있는 안강 기계 지역 거기에서 이제 또 여기 울산 가는 길목에서 호랑이 사냥이 이제 끝으로 이제 이 땅에서 호랑이의 흔적은
문서상에서는 이제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때 호랑이를 왜 잡았냐고요? 호랑이가 민가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물어 뜯어 죽이기 때문이었어요. 뭐 다른 동물들도 사냥해 갔지만 왜?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호랑이가 살만한 생태계가 없으니까. 산에 나무는 왜 없느냐? 산업화를 이루지 않으니까 땔감을 써야 되니까 지금 북한에 산이 민둥산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호랑이가 민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인간을 급습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되니까 이제 호랑이 사냥을 펼쳤던 것인데 그걸 무슨 뭐 대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화하고 어쨌든 모든 거를 기승전 일본 나쁜 놈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가 막 전방위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세뇌된 생각을 돌이키기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아까 제가 쇠말독 신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억울하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머리카락을 잘랐죠. 너무 더럽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잘라라. 라고 하니까 이제 막 안 된다. 이거 조상이 물려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그때 얼마나 반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후대에서도 그걸 이제 일본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는 이제 요소로도 말하기도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머리를 기르면 돼요. 지금 뭐 단발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뭐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그런 당시도 아니고요. 지금은 반주 하나 입고 뛰어다녀도 뭐 별로 아무 소리 안 할걸요. 탱크탑 하나 입고 길에 쫓아다니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기르고 싶다면 뭐 정말 발끝까지 아니라 질질 끌릴 정도로 머리를 실컷 길러가지고 민족의 정기를 길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상의 법도를 없애버렸죠. 이제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 그것도 아쉽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제가 언급하지만 자신이 그 시대를 살았으면은 양반이다 또는 사대부층이다라고 믿은 나머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계급을 나누어 가지고 살면 됩니다. 계급 나누어 가지고 그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뭐 참깨, 뭐 붕어, 뭐가 사는 그 군락이 있고 생태계가 있다. 또는 뭐 장하성 씨가 모두가 강남에 와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지금 조선 4대 부층이 되어버린 586 민주화, 인민민주화 세력과 그 추사파 세력들이 계급화되었는 것처럼 특정 계급화되었는 것처럼 그들을 떠받들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벽돌로 건물을 세워 올리고 그 다음에 하수구를 파고 이 길을 정비를 하고 했던 거 다 무너뜨리고 상하수도 구분 없이 인간이 먹은 음식물이 그대로 나오고 똥물도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개, 말, 소가 걸어다니고 질퍽질퍽한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단으로 만든 신발도 없이 집신도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바지 둥둥 걷어가지고 흰옷 가난해서 무명천인데 마치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흰옷을 입어서 백예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때 꼬질꼬질한 광목천으로 만든 옷 입고 여름에는 위통을 까고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 일제시대가 밉고 모든 것을 우리가 분절해서 역사를 인식을 하려고 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리셋하고 싶다면 조선으로 리셋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대한독립만세의 대한이 대한민국은 아니겠죠. 대한제국일 겁니다. 대한제국은 가산제 조선 왕조가 더욱더 제도적으로 착취하려고 만든 그런 선포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또는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민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송영길 씨가 대한제국의 선포는 고종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제 상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한제국 만세입니까? 대한독립 만세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건국이 곧 독립이고 독립이 곧 광복입니다. 그것과 해방은 별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해방 독립운동 말이 되겠습니까? 항일운동 또는 해방운동이 있을 것이고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또는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세트로 같이 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항일운동은 스탈린과 김일성도 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은요? 예, 이승만이 했죠. 대표적으로. 항일운동도 했고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 지어야 된다. 광복회라는 이름,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니까 단번에 일본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대한민국의 건국까지도 함께 선언하는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3년간의 건국투쟁 45년부터 48년까지의 건국투쟁 최종 말미에 가서는 재헌국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5월 10일 선거를 폭동으로 막으려고 했던 제주 4.3 폭동 그리고 그걸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반역을 해버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먼저 꿈꾸었던 사람들이다. 먼저 통일을 꿈꾸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국가가 국가폭력이라고 배상을 해주는 그런 지금 뒤집어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김정은을 또는 종북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순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곧장 종북주의자들과 결속이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탈린이 반일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하는 그 구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후세에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한미일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또는 한미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그 영화 한강에서 괴물이 튀어나오죠. 미군이 흘려보낸 액체, 독극물에 의해 가지고 한강에서 괴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 역시나 거기에 이제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JSA 같은 영화, 동막골 같은 영화, 이병헌 씨가 역시 열연하는 그런 영화죠. 이병헌과 송강호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걸 불떼기 하는 프로파간다의 정점에 있는 그런 두 양대 인물입니다. 물론 그 위에는 이제 문성근 씨가 있겠지만 그 누구죠 또 자칭 자기 별명을 동방구라고 하는 그 명계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일제시대를 바라보고 반일 감정에 그렇게 찌들려 있다가는 이 땅의 기반을 다 잃게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또 일본 이야기 또 한 번 해봤습니다.